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퓨전 기술 대표를 맡고 있는 성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면 작업 공간의 최신 업데이트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그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갈 건데요. 첫 번째로는 도면의 기본 기능, 두 번째는 고급 기능, 그리고 자동화 기능,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면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모델은 이 나무 상자에 대한 어셈블리를 가지고 도면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이 각각 있고요. 그 컴포넌트들을 각각 도면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보기입니다. 기본 보기인데 도면화라고 할 때 수동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준 모델링을 선택을 했을 때 프로젝션 뷰를 통해서 수정된 뷰를 봅니다. 수정된 뷰를 보고 이렇게 삼각법으로 정면, 일각 또는 일각법으로 원하는 위치에 배열을 할 수 있고 ISO 뷰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네, 등각뷰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입력을 할 때 모델링에 스케일을 줍니다. 스케일을 주는 이유는 요 종이 크기에 맞게끔 배치를 하기 위해서고요. 근데 요 방향이 저는 배치를 하고 싶은 방향이 요 방향이 아니라 지금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 방향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 사용자 뷰를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뷰를 추가해서 이 방향을 보고 오른쪽에 도면부에서 사용자 뷰를 선택을 해주면 지금과 같이 방향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면뷰를 하나를 만들어서 등각뷰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아까 그 방향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같이 변하겠죠. 그럴 때는 새로운 도면뷰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저는 북쪽 등각 투영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에다가 1대3으로 사이즈로 이쁘게 원하는 위치로 생성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성 요소 테이블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어, 뷰 방식은 이렇게 실선으로 보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시스 버튼에서 배열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면 방금 봤던 것처럼 자동으로 배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부품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전체로 주면 모든 컴포넌트를 다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테이블이라고 하는 방식의 네, 항목에서 전체를 설정해서 컴포넌트를 전부 다 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단면 보기입니다. 단면 보기를 위해서 어떤 뷰로 볼 것인지 먼저 설정을 하고요. 저는 오른쪽 뷰로 설정을 하고 스케일을 한 1대3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 창을 하나하나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단면도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모델링을 선택하고 끊어질 단면을 확인할 부분을 선택하고 이 체크박스 있죠. 체크박스를 눌러주고 왔다 갔다 하면은
원하는 위치에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축척을 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줄 수 있고 얘는 저는 이제 다른 스케일로 줘보겠습니다. 1대1로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단면 뷰를 표현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해칭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 같이 네, 해칭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해칭을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해칭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원하는 부분이 바뀐 것으로 확인이 되죠. 다음은 브레이크아웃 세션 보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 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고 원하는 위치를 폴리라인으로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디스턴스라고 해서 깊이가 설정이 돼요. 85mm에 있는 영역을 단면을 보게 되는 거고 제가 그걸 필요하면 17로 바꾸게 되면 이제 다른 깊이가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항목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그 부분은 그냥 보이겠다라고 하면 체크박스를 풀어주면 보기와 같이 그 부분은 표현은 하고 그 안쪽에 있는 단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분해도를 도면화를 하는 방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창으로 가게 되면요.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스토리보드를 추가를 합니다. 스토리보드를 추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모델링의 변환 중에 자동 분해 모든 수준이 있고 수동 분해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 분해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 분해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원하지 않는 원하지 원하지 않는 자동으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수동 분해를 통해서도 네,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하는 걸 스토리보드에 남겨놓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각각 선택을 해서 이동 기능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간편하게 할 때는 자동 분해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좀 제가 원하는 형상대로 분해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과 같이 수동 분해로 구성 요소를 선택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한꺼번에 저는 선택을 해서 베이스 박스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M 버튼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네. 이 완성이 된 거를 도면에서 제가 저장한 스토리보드를 선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1대1로 선택해서 생성을 하고 다음은 전개도 보기 및 치수 자동 입력입니다. 전개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판금 설계라고 하는 그 기능이 필요한데 판금 설계로 한 제품만 전개도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해당 부품의 도면 작성을 따로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십니다. 해당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수동에서 여기 접힌 모형이 있고 네, 접힌 모형으로 해보겠습니다. 플랫 패턴이 있습니다. 플랫 패턴으로 먼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펼쳐진 모양으로 세팅이 되고 제가 원하는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도면 작성으로. 접힌 모형이, 그러니까 펼친 모형이 아니라 접힌 모형으로 생성을 하고, 세로 도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도면에다가 시트 3번을 3번에 대한 같은 도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만들면 세로 페이지를 만들 텐데, 그게 아니라 저는 요 페이지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에 넣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키를 줘서 한 페이지에 펼친 페이지와 접힌 페이지 두 개의 모델을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요 자동 치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동 치수라고 하는 개념이 요 버튼이 생성이 됐는데요. 이 버튼은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치수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다양한 AI로 기능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선택하고 저희가 밀도 조절을 통해서 자동으로 치수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퓨전의 도면 자동화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동으로 작업할 때도 치수 입력을 할 때는 자동 치수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원하는 치수를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컴피규레이션, 구성 기능인데요. 구성 기능을 통해서 이번에 저는 열린 도면과 열린 상자와 닫힌 상자를 같은 파일로, 같은 화면의 시트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시던 방식대로 구성에 대한 설정을 하고요. 어, 같이 넣기 전에 일단 먼저 지금 닫혀 있는 거를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열려 있는 도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구성 전환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구성 전환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화면에서 어떤 구성을 사용할래? 라고 물어보고 열린 거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변경을 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으로 바뀌었던 형상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뷰를 다시 선택할 때 새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열려 있는 것을 그리고 닫혀 있는 것을 따로따로 불러들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닫힌 영상, 오른쪽에는 열린 영상을 각각의 구성 1번, 2번을 한 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고급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응용 기능, 고급 기능인데, 이번에는 이 타이틀 블록이라고, 오른쪽 밑에 있는 저 타이틀 블록의 제목 블록을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사이트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다양하게 이런 그 매개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요거를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름들이나 누가 만들었는지 부서가 어딘지 이런 이제 각각의 매개 변수들이 파라미터들이죠. 이 파라미터들을 기준으로 생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런 로고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 제목 블로그로 가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그 블록이 있다. 그러면 새로 블록을 만들기를 눌러서 어,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만드시는 거예요. 방법은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에 있던 블록을 편집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생성해서 제가 그 원하는 대로 네임 블록 타이틀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원하는 입력을 회사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 입력을 하고 또 이제 그냥 저렇게 텍스트로 넣는 방식이 있지만 여기 이제 문자에서 속성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그 클릭을 하게 되면 도면 번호 및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양한 그 항목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트 번호나 부품 번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모델 파트 넘버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높이를 지정하고 위치를 지정하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항목을 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 놓고 도면을 그 작업을 할 때 타이틀 블록의 제목 블록의 이름으로 네, 각각 시트 가서 변경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오른쪽에 이제 제목 블록이 하나는 복사한 게 있고 하나는 새로 만든 게 있고 원래 있던 게 있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네,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항상 시트 설정에 이 왼쪽에 있다는 거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걸 이제 잘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화 기능으로 첫 번째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열기에 보시면 새 도면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을 만듭니다. 양식은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이 있고 기존에 사용한 도면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저는 처음부터 해서 A2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상의 모델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등각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거기 넣고 테이블에 대한 수정을 하고 수형 뷰를 통해서 또 설정을 하고 축척은 1대1로 하겠다, 2대1로 하겠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는 축척을 1대1로 하고 스토리보드를 사용을 해서 아까 펼쳐보기, 펼쳐보기를 사용을 하겠다 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또 기존과 같이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플랫 패턴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개 영상을 1대1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테이블 입력하고요. 타이틀 블록도 제가 설정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블록을 사용해서 각각 페이지마다 설정을 했습니다. 각 다른 페이지에는 다른 블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템플릿을 저장을 하고 도면을 설계를 할 때 수동으로 하시고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방금 만들었던 템플릿을. 그러면 시트 개수가 12페이지가 나오고 모든 단계로 바꾸면은 그 서브 어셈블리까지 포함하고 외부 구성 요소까지 체크한다라고 하면 링크가 돼 있는 서브 어셈블리도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기준으로 도면이 생성이 되고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도면을 생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공정으로 그 도면화를 쉽게 하시는 방법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템플릿을 사용해서 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치수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 치수를 통해서 추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개발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자동 도면화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설계해서 템플릿은 없이 A3 도면으로 모든 단계로 했을 때 시트 개수가 지금 37개가 나오네요. 시트 개수라고 표현되는 게 여기 37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생성을 하고 요 열기부터 버튼을 눌러보면 생성된 도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양식을 정해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AI가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요? 네. AI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어, 최고의 조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치수, 네. 네. 장. 각각의 그 밑에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이제 어, 원하는 원하는 사이즈 중에 약간 한 도면 작업하는 부분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치수들과 형상 그리고 부품 리스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방향도 가장 가까운 방향을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아서 이제 입력을 해 준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총 지금 37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각각의 부품별로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지 입력해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보시면 요걸 가지고 한 작업하시는 부분의 한 80%는 다 해준다. 그리고 나머지의 한 20%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기능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컨셉이 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 3D에서 2D로 인터페이스가 잘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원하는 3D 모델의 형상을 예를 들어 설계가 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도면을 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3D 모델의 변경 사항이 제가 만약에 이 값에 필렛을 줍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필렛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커멘트를 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도면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왼쪽 위에 느낌표 표시가 뜨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느낌표를 눌러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화면에 필렛이 적용됐고 요 밑에 있는 도면들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영향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영향이 있는 제품들을 한 개, 한 개, 한 개 클릭을 해주면 이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반영이 바로 되고 지금과 같이 느낌표가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낌표가 뜨는 부분은 재현관이라고 하는 값을 줘서 체크 누르고 체크 누르면 지금과 같이 다시 정의를 해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전체 모델에도 변경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3D와 2D가 인터페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퓨전의 어마어마한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의 5월 달에 나왔던 업데이트가 도면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치수를 누르고 치수에 대한 공차 값을 주게 됩니다. 공차 값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그리고 요거를 값을 뭐 변경하면 값이 들어가겠죠. 네. 이걸 하나하나 어, 더블 클릭해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치수에서 치수 일치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면 클릭해서 클릭하고 클릭해서 클릭하면 복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차값을 원하는 공차값을 갖고 와서 복사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복제가 된 걸 한 번에 뭐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따로따로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반복 치수 편집이라고 또 누르게 되면 또 복제를 치수 일치라고 하는 기능으로 또 일치해서 이렇게 복제하는 기능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좀 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가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퓨전 허브, 퓨전 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웹 브라우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웹 브라우저랑 퓨전이 갖고 있는 주성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도면을 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마킹을 할 수 있죠. 코멘트를 달아서 마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 주성문 마크업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통해서 마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 그 타이핑을 하죠. 타이핑을 하고 여기 뭐 수정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뭐 텍스트로 뭐 다양한 방법에 도면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을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그게 확인이 되면 퓨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PC에서 이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또 그 주성문에다가 제가 주성문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퓨전에서 주성문이라고 하는 주석으로 가서 실시간으로 보기 눌러주면 방금 제가 추가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다음 밑에 있죠. 네, 방금 밑에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마크업을 볼 수 있고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죠. 저걸 이제 나중에 도면으로 출력을 할 건데 그러면 저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출력을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출력을 할 때는 마크업이 없이 도면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제가 스케일이 아까 1대1로 할 때가 있고 1대2로 할 때가 있는데, 요 인쇄를 할 때는 그, 요 2D 도면화를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DXF 파일로 내보내서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할 때는 스케일을 1대1로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대2로 하게 되면 제가 치수를 실제 DXF 파일로 체크를 했을 때는 2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그 1대1로 전부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도면에 대한 시트를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테이블 그 익스플로러 창에서 A3, A2를 선택하거나 제가 커스텀으로 선택을 해서 값을 입력하거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가공이 아니라 보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인만 한다 했을 때는 스케일을 적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DXF 파일로 파일을 낸다라고 할 때는 어, 그 템플릿이나 이런 화면 크기를 만들어 놓고 그 거기에다가 1대1로 작업을 하시고 출력할 때는 PDF로 빼놓고 그걸 PDF에서 A3로 출력을 하시게 되면 작업하시기에 매우 수월하실 겁니다. 이런 화면, 실제로 실무에서도 퓨전을 가지고 다양한 그 기능을 통해서 뭐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값이라던가 여러 개의 작업을 디테일하게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그 퓨전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그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프로드 스마트라고 하는 제품이 퓨전 오퍼레이션스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어, MES 시스템이 퓨전으로 하나가 들어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생산 현장의 디지털화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이퍼들을 디지털화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피스 관리자와 공장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고, 이런 태블릿이나 PC를 가지고 작업을 설계하고 작업을 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왼쪽에 보이는 이런 페이퍼들이 디지털화가 돼서 태블릿으로 작업하고 거기서 페이퍼가 출력이 되겠죠. 페이퍼 출력이 된 걸 가지고 자동으로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된 거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화면이 이제 퓨전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화면의 대시보드가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글로벌 OE가 어떤지, 그리고 진행 중인 생산 주문과 완료된 생산 주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운용되고 있는 장비가 몇 대고, 완료된 제품이 몇 개고, 운용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퓨전은 전반적인 그 제조 공장, 제조 생산 라인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서 약간 캐드캠이라고 하는 뿌리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 관리까지 하는 상황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차후에 플렉스임이라고 하는 공장 관리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내년쯤에는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퓨전 코리아 오토데스크닷컴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 영업대표님과 저도 그렇고 같이 그 메시지를 다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좀 컨택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좀 좋은 세션 마련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라인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트레이닝이 2시간 반 동안 디자인 세션에 대해서 같이 모델링을 하는 세션과 매니팩처링 세션으로 2시간 반 동안 또 캠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세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7월 달에, 7월 말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